종목 랭킹쇼 시즌2 시간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오토스탁 방송 잘 보셨나요?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내용이지만은 그때 많은 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당 내용을 좀 안내를 드렸습니다. 뒤에 저희가 신청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화면을 추가를 해서 조금 더 보실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오토스탁 많은 신청 좀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이제 이번 코너 또 출발해 봐야겠죠. 왠지 이분이 안 오시면 금요일 같은 느낌이 안 듭니다. 우리 금요일의 남자 문훈 팀장과 함께 종목 랭킹쇼 시간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추석을 하루 앞둔 네, 주말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갑자기 이렇게 몸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막 네. 되게 훌쩍거리고 있는데 네. 가뭄의 단비 같은 이제 휴일인데 네. 문훈 팀장께서는 추석 때 뭐 즐거운 좀 일들이 있으신가요? 그동안 밀린 일들을 좀 하려고 계획 그때도 중에 일을 있습니다. 하신다니. 예. 평소에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평소에 하지 못하는 일들. 사실 이제 저는 뭐 아무래도 이제 결혼을 하고 또 명절이 사실은 그렇게 또 쉬는 날 같지 않아진 것 같아요. 네. 총각 때 그렇죠. 명절이 또 굉장히 그립기도 한데 네. 부럽습니다. 그쵸. 뭐. 아닌가요? 저도 이제 네. 그 쉬엄쉬엄 하면 좋죠. 예, 네. 뭐 또 이렇게 짧게 여행도 다녀올 계획도 있고요. 그러신가요? 예, 뭐 당연히 그런 게 부럽습니다. 네. 네, 하여튼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요. 네. 저희는 이제 또 본격적으로 출발해 봐야겠죠. 시장이 분위기가 좀 풀린 것 같아요. 조금씩 그렇습니다. 예, 좋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유니버스 1등 종목은 어떠한 종목군들을 좀 뽑아내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보통은 이제 그 증시가 휴일이 있으면은 그걸 앞두고 어떤 리스크가 존재할지 모르기 때문에 시장이 좀 빠지는 영향이 있는데, 그렇죠. 다행히도 오늘 시장이 올라줘서 즐거운 연휴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한참 있다가 또 시장이 열리니까 좀 딜레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종목들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지난 목요일에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장세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수급 잘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가장 첫 번째로는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요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지난 8월 23일에 121선을 돌파하고 나서는 크게 빠지지 않는 선에서 우상향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들도 8월 14일 정도부터는 양매수가 꾸준하게 뭐 중간에 빠지는 적도 있지만 그래도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는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은 그 개별 종목적으로 NC소프트가 내년 IP 3개죠. 리니지 2M이라든지 블레이드 앤 소울 2라든지 아이온, 템페스트라든지 이런 모바일 게임을 출시할 예정이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리니지 M 대규모 업데이트 때문에 4분기부터 실적이 호조세를 보일 거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게임 업종들이 그동안 조정을 보이다가 반등을 보이고 그 중에서 대장주격인 NC소프트가 강하게 올라간다라고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NC소프트를 투자해도 되지만 다른 게임주들 조정을 받았다면 반등을 기대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 종목은 KC인데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보겠고요. 포스코 캠텍은 최근에 2차전지 관련된 투자 늘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음극재 공장 2개의 공장을 좀 추가로 투자한다는 그런 뉴스도 나왔고요. 포스코 ESM과의 합병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올해 전반적인 실적도 좋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꾸준한 관심을 가져도 되겠죠. 적어도 외국인 기관들이 팔기 전까지는 개인들도 가져가볼 만한 그런 섹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옥션은 1등 종목에는 나왔다 안 나왔자 하지만 이 수급 동향을 보시면요, 지난 7월 9일부터 모멘텀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모멘텀이 65점, 15점, 6점 이렇게 머물다가 7월 9일부터 93점으로 올라왔고요. 이 모멘텀이라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의 상대적인 수급 혹은 그 외에 한 7개 정도 팩터를 점수화한 거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7월 9일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높은 모멘텀 점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7월 9일 때부터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딱히 코멘트를 드릴 건 없고요. 이 모멘텀이 끊기기 전, 즉 외국인과 기관이 상대적으로 팔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옥션은 또 타이밍이 좋았던 게 7월 9일이면은 저점일 때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화 관련된 투자가 늘어나면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수혜가 앞으로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스텍파마의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좋았죠.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55%가 증가했습니다. 주가도 장기적으로 봤을 땐 저점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가 저점이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강한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 있겠는데 추가적으로 베타 값이 높아서 강한 상승이 기대되고 또 제약바이오 섹터에 있다라는 점에서는 에스텍파마 앞으로 기대감이 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슈프리마 HQ의 경우에는 바이오 인식 핵심 모듈이죠. 지문 인식과 얼굴 인식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인데요. 동사 역시 주가 위치가 매우 저점 구간까지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실적 부진 때문인데 실적의 경우 지난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34%가 증가하면서 또 빠르게 실적 개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에 봤던 에스텍파마나 슈프리마 HQ 각각 시장을 주도하는 제약 바이오와 IT 쪽 섹터이기 때문에 충분히 바닥에서의 안정적인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멘텀에서 보실 텐데요. 첫 번째는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4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2% 정도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요새 건설사들이 부동산 정책 때문에 조금 힘들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오늘 점심에 관계자들을 만나고 왔는데 또 근데 들리는 말로는 남북에 대한 경협 기대감이 커지면서 건설사들도 그쪽에 기대감을 많이 갖고 진출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남북 경협에 대해서 건설주들이 테마를 가지고 급등락을 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기대감은 가질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 삼성 엔지니어링 실적 플러스 테마 약간 가지고 기술적으로도 최근 120일선을 돌파하고 나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겠고요. 현대일렉트릭의 경우에는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87%가 감소했습니다. 근데 실적이 나빠졌기 때문에 주가는 빠졌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 2017년 7월달 16만 원이었던 주가는 6만 원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오른 적이 없죠. 선을 그어보면은 우하향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실적에 대한 부진은 이미 많이 반영이 됐고요. 요 구간을 돌파해 준다면은 우상향 전환은 기대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장 이래로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가면 또 무섭게 올라갈 수가 있는 종목이고요. 1등 종목에 나온 것처럼 요즘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사고 있다는 점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ST큐브 볼 텐데요. 동사도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에 이어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항암 신약 물질의 뛰어난 기술력을 토대로 라이선스 아웃, 그러니까 기술 이전이 기대된다라고 하네요. 이미 주가가 이틀 연속 튀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개별적으로 보다는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의 흐름이 좋구나 이런 뉴스가 나오면 즉각 반응을 하는구나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뉴트리바이오텍 좀 이따 보겠고요. DNC 미디어 같은 경우는 웹툰 전문 기업이죠. 웹툰에 관련해서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성 매우 뛰어나다고 보고 있는데 언제 주가의 상승이 시작되냐가 관건인데 시작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그리고 글로벌 진출 기대감과 함께 우상향 나타나고 있고요. 마지막 정다운 같은 경우는 신선육이나 가공육, 우모, 깃털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동사의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15% 증가하면서 조금씩 실적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주가가 120일선 돌파하고 나서 살짝 쉬어가는 위치이기 때문에 120일선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이 구간을 바닥으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 보이니까요. 한번 정다운까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종목군들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 이라는 종목이 좀 껴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봤고요. 어제 차트 보면서 제가 사실 좀 눈여겨봤던 종목이 뉴트리바이오텍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한 종목군들이 또 유니버스 1등 종목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렸듯이
유니버스 1등 종목에 선정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시장에 떠들썩하게 올라가는 종목도 있지만은요, 그렇지 않은 종목군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서울옥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점일 때 또 여기에 이름을 올렸다라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이어가 보도록 하죠. 업종 흐름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바이오가 막판에 좀 쉬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은 최근 바이오 업종군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떠한 업종군들이 수익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종별로도 최근 어떤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지 볼 텐데요. 가장 먼저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게 제약 섹터입니다. 제약 섹터는 이 뉴트리바이오텍은 약간 제약보다는 건강기능 쪽에 가깝지만 그래도 유사한 섹터라서 포함이 된 것 같은데요. 1등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뭐 진양제약이라든지 일동제약, 에클론, 한미약품, 유나이티드 제약, 그리고 아까 나왔던 에스텍파마, 삼성바이오로직스, 대원제약, 보령제약 등등 굉장히 탄력적인 종목들보다는 조금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로 최근에 모멘텀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모멘텀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상대적인 수급 강도를 의미하는 거라서요. 개인보다는 외국인 기관들은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반등을 기대하면서 좀 무거운 종목들 위주로 담아가는 게 아닌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동차 부품이 오히려 2등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니테크노라든지 기아차, DIC, 나라 M&D, 웹스, 에이코넬, IA, 조광피업, 두올산업 이런 종목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겠고요. 반도체는 요새 다시 상위권으로 올라왔죠. 심텍이 가장 강하고 KC, 성호테크론, 오킨스전자, LTC, 인텍플러스, 네페스, 신소재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유통. 갑자기 녹십자 셀이 여기 왜 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건 유통에서는 뭐 아까 봤던 서울옥션이나 다나와 롯데쇼핑,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 해마라푸드서비스, BGF 리테일 좀 주가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이 요새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 미디어 광고 쪽에서 보면 에코마케팅이 좀 어제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 외에도 SBS나 한국경제TV라든지 인크로스, CJENM 이런 엔터주들, 그 미디어주들도 좀 올라오고 있는데 뭐 이게 추석 시즌에 그걸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건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 내에서 강했었던 섹터들이 좀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뭐 다나와라든지 아니면은 뭐 관련 섹터 내에서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우리 문호준 팀장의 추천 종목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이번 주, 뭐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는 거래수가 이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어떠한 내용을 말씀 주실지 궁금한데요.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 추천드렸던 종목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유성 TNS와 동아소시홀딩스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유성 TNS는 로그인 편의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죠. 일단 간단히 리뷰를 해드리자면요. 서희건설에서 만든 편의점 브랜드입니다. 로그인 편의점. 그래서 이 편의점을 운영하는 기업은 애플DI고요. 이 유성 TNS가 애플DI의 지분 50%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대주주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로그인 편의점은 아까 BGF 리테일이 다시 올라오는 걸 보셨겠지만 그 편의점 시장은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경쟁이 얼마나 심화되느냐가 걱정인 건데 시장 자체는 커질 거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 편의점 진출을 했다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 시장 성장과 동반 성장을 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면서 점포를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유성 TNS의 본업이 물류업인데 이 로그인 편의점이 확장하면은 그 편의점 내 물류를 유성 TNS가 다 맡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그에 따른 매출 성장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성 TNS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2.9% 증가하는 등 실적도 좋고요. PBR, 퍼,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 모두 저평가에 있습니다.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드릴 때 바로 매수하기보다는 연말까지 보면서 천천히 접근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유성 TNS 다시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전반적으로 유성 TNS가 연말에 좀 떨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담아가는 게 좋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추천드리고 나서는 사실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살짝 올랐다가 그제 어제 좀 떨어지고 오늘도
쫙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어서 많이 좋진 않지만 워낙에 펀더멘탈이 좋고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천천히 담아가시라는 그런 포인트는 여전히 유지를 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동아소시오홀딩스입니다. 동아소시오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주사죠. 지주사기 때문에 타 종목 대비해서 변동성은 작을 수 있지만 안정적인 성장은 기대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 지난 상반기 실적은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만은 주력 계열사인 동아제약과 용마로직스의 성장이 이어지고 있고 바이오시밀러 위탁 개발 생산 기업인 DM바이오의 중장기적인 성장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DM바이오는 2020년부터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라고 하네요. 추가적으로 박항서 감독이 광고 모델을 바카스에 관련돼서 하고 있죠. 그런 모멘텀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좀 주가가 올라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도 이 121선 돌파가 중요 포인트인데 얼마 전 뚫지 못하고 조정받았다가 오늘 뚫어주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상승이 기대되는 상황이겠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추천주에 이어서 오늘 추천주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추천주 두 개는 아까 1등 종목에 나왔던 두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KC입니다. KC 같은 경우는 이 공급 장치와 클린룸 수요 증가로 실적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지난 2분기에도 영업이익이 2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3%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클린룸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판매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장기적 관점에서도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얼마 전에 121선 돌파하고 요 윗단에서 계속 쉬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때도 쉬어갔죠. 수급 모이면서 전형적인 이 계단식 상승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 있어서요. 현 구간에서 조금 더 기다리면은 한 번 더 주가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동사를 투자해 보신다면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23,500원, 2차는 25,500원, 손절가는 25,500원 잡고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뉴트리바이오텍입니다. 뉴트리바이오텍은 실적이 좋았죠. 2분기에 매출액이 전년 대비 42.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00%가 증가했습니다. 매우 많이 증가하긴 했지만 추정치 대비는 부진한 그런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왜냐면은 매출액이 450억인데 영업이익이 45억만 돼도 영업이익률이 10%인데 30억이죠. 영업이익률이 아직까지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본사의 제품 납품 지연 및 일회성 비용 등에 의해 수익성이 낮아졌지만 3분기에는 다시 정상화될 전망이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호주 현지 공장 설립으로 공격적인 해외 확장, 그리고 내년 중국 공장 완공 예정 등등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들은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주가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뉴트리바이오텍도 요 121선 돌파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서 지금 거의 3, 4%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담으신다면은 조금만 담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아니라면은 이 구간을 돌파하는지 보고 돌파 못하고 조정을 받는다면 조정한 가격 혹은 돌파하고 윗단에서 자리 잡으면 그때 접근해 보시는 게 좀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뉴트리바이오텍 투자하신다면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24,000원, 2차는 26,000원, 손절가 25,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본 다음 주 추천 두 종목입니다. KC는 2분기 실적이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사실은 YY 데이터로 살펴보면은. 그런데 오히려 이제 업황에 대한 측면 때문일까요? 주가가 많이 반응을 못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좁은 변동성 속에서 거래만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수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뉴트리바이오텍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최근에 차트 한 2, 3일 보면서 이것도 올라오는구나 하고 제 눈에 좀 들어왔었던 기업인데 오늘 문호준 팀장이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서 저도 다시 한번 좀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젠마켓 포트폴리오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특이성을 보인 포트폴리오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가 많았었던 포트 어떤 것들이 좀 있었나요? 네, 오늘은 그 전략을 다 공개해 주신 분들 전략을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 마켓이 있는데 거기에 그냥 전략을 공개 안 하고 수익률만 공개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수익률하고 복사해 갈 수 있게 올려두신 분들인데 전략은 공개를 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전략도 공개하고 다 복사도 가능하게
거의 그 부처급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수익명이나 복사에 가면 유동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다행히도 그렇진 않은 모습입니다. 종사 전략 같은 경우는 매우 심플한데 영업이익 대비 시가총액이 10 미만, 그러니까 돈 버는 거 대비 이 시가총액이 낮다라는 것이고요. PSR도 낮고 PBR이나 퍼도 낮은 그런 종목들을 공략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31개월 동안 137%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기준에서 약간 이런 가치주로 추천하는 거. 21일 기준에서는 한익스프레스부터 심택홀딩스, SGNG, 대창부터 한화, SK 디스커버리 등등 있습니다. 이런 전략들은 여러분들이 복사해 가면은 그대로 따라서 매매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깜이라는 전략인데 이 전략은 지금 17개월 동안 92%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나름 안정적으로 그래프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 전략도 물론 244명이 복사해 가긴 했지만 아직까지 수익률이 깨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 대단한 거는 이 전략이 소형주 위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크게 깨지지 않고 있고요. 전략은 PSR이나 부채 비율이 낮고 61선이 121선도 높고 그런 전략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기준에서 추천하는 종목들로는 일야부터 웹스, KJ 프리텍, 광진 윈텍부터 네오오토까지 있고요. 이 추천 종목은 실제 보유나 매수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이 조건 검색칙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젠포트는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관리를 해주지만 이 추천 종목은 조건 검색 정도, 그러니까 옛날 기준의 그런 프로그램에서는 조건 검색들이 다 있죠. 그런 거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런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실시간이 아니라 어제 저녁에 나온 것들입니다. 그리고 좀 내려보면은 뭐 수급 데이 트레이딩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것도 수익률이 좋게 나오고 있고, 뭐 밑에 보면은 뭐 롱텀 저점 활용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전략은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매매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현재 기준에서 추천하는 종목들, 그러니까 저점에 있는 것들은 경창산업부터 S넷, 바른손 ENA, 진양화학부터 임팩까지 있는데요. 상당히 다양한 전략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성향에 맞는 포트를 복사해서 그대로 쓰던가 아니면 조건을 좀 변경해서 포트폴리오 관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나의 실력을 높이는 방법도 있고요. 잘하는 사람을 따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투자에서 잘하는 사람 방법을 무작정 따라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젠마켓의 포트폴리오는요, 그 잘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전략들을 여러분들의 전략과 융합시킬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기회가 되신다라고 한다면 또 이제 퀀트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들을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 매매 기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꼭 한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 시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죠. 오늘 조금 늦은 시간이었지만은 그래도 오윤 팀장께서 함께 해주시니 금요일 느낌이 납니다. 마무리 좀 지어보도록 하죠.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추석 잘 보내세요. 네.